나는 가죽을 가공하여 가면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동물의 가죽이나 실제 인모를 사용하여 가면을 만드는 공방.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런 가죽 가면을 만드는 것은 내가 속한 공방의 스승님이 유일했다. 요즘 시대야 이러한 것을 사용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특이한 인테리어 소품이나 전시장 같은 곳에서 주문 제작이 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먼 옛날에는 특별한 주술에 사용되는 의식용 가면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스승님은 정확히 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가면을 제작하는 일을 하셨다고 한다. 나는 그의 유일한 제자로 이곳에서 살며 일을 배우고 있었다. 오래전 다른 제자가 한 명 있었다는 모양이지만 어느 날부터 모습을 감췄다고 한다. 공방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건조 중인 가죽 상태를 체크하는 것부터 이것저것 할 것이 많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스승님의 새순물을 받아놓는 것이었다. 스승님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피부 상태에 집착하셨다. 따뜻하게 데운 생수에 액체 형태의 특수한 약품을 몇 가지 섞으면 꽃내음 같은 독특한 향기가 나게 된다. 나는 5년 가까이 이곳에서 일했지만 스승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스승이라 부르라고 시키셨을 뿐 성함도 나이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다. 쾅하고 스승님 입방에서 커다란 소음이 들려왔다. 깜짝 놀라 방문을 열자 낡은 목재 선반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러져 각종 물건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것들도 보였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에게 다가갔고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스승님의 얼굴은 살갗이 찢어져 양옆으로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장 응급실에 실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처였지만 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다.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신 듯 덤덤한 표정이셨다. 스승님 괜찮으신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켰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는 사색이 되어 거울로 달려가더니 오열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작업실 테이블 앞에서 그는 직접 자신의 피부를 실과 바늘로 꿰매고 있었다. 그날부터 스승님은 이상해지셨다. 제자 괴뢰도 전부 거절한 채 공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셨고 그로부터 며칠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도대체 작업실 안쪽에서 뭘 하고 계신 걸까? 늦은 새벽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온 나는 자연스럽게 작업실 쪽으로 시선이 가게 되었다. 불이 꺼져 있는 걸 보니 스승님은 이미 주무시러 방으로 돌아가신 모양이었다. 당연히 잠겨 있을 거라 생각하고 손잡이를 돌리자 문은 손쉽게 열렸다.
전등을 밝히고 작업대를 바라본 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책상 위에는 스승님의 얼굴 가죽처럼 보이는 것이 널브러져 있었다. 떨리는 몸을 이끌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실제 사람 피부가 아닌 가죽으로 만든 가면이었다. 그건 실패작이야. 이건 이제 망가져서 쓸 수 없어. 하지만 거의 완성되어 간다. 완벽한 가죽 가면이. 스승님은 어느새 등 뒤에서 나타나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리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요즘 스승님께 느껴지는 기분 나쁜 느낌 때문이었다. 꿈에서 깨어나자 머릿맡에는 스승님이 계셨다. 줄자를 들고 내 머리 이곳저곳을 재고 있는 그 모습에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밀쳐냈다. 하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노트에 무엇인가를 적더니 기분 나쁘게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길로 바로 짐을 싸 첫 차를 타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왔다. 스승님은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다. 제자 신분을 박탈당하겠지만 여태까지 배운 기술로 작은 공방이라도 차리자. 몇 달 뒤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가면 공방 인근에서 신원불명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공방의 주인이었던 스승님은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에 공방 안쪽에 있던 번호로 사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연락을 했던 것이었다. 좋지 않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완벽한 가면이 완성된다. 스승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경찰이 내민 사진 속 남성의 시신은 기묘했다. 흰색 저고리 같은 것을 입은 남성은 공방 근처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손끝은 해저 지문은 지워져 있었고 얼굴 부분은 완전히 썩어 검붉어져 있었으며 사망 시간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결국 계속된 조사 끝에도 남성의 신원은 밝힐 수 없었고 공방 근처에서 발견됐을 뿐 어떠한 접점도 찾을 수 없어 사건은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집 앞으로 도착한 택배 상자 하나. 발신자는 가죽 가면 공방으로 되어 있었다. 스승님이 보내신 물건이었다. 상자를 열어보자 안쪽에는 편지 한 장과 가면 하나가 들어있었다. 진짜 스승님의 얼굴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완벽한 가면이었다.
편지를 펼쳐보자 가면 공방을 부탁한다는 짤막한 내용이 전부였다. 나는 가면의 자태에 매료된 듯 천천히 가면을 얼굴로 들어올렸다. 마치 내 얼굴에 맞춰 제작된 듯 가면은 딱 들어맞았다. 확 하고 얼굴이 땡기는 느낌에 가면을 벗으려 하자 접착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강력하게 얼굴에 들러붙는 느낌이었다.